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보통 금요일이면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시장인데 오늘은 생각보다 조금은 양호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를 보시면 0.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0.9%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 두 달 동안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오늘 종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5장이 조금 더 강했던 만큼 이런 기온이 다음 주에도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자, 먼저 코스피. 오늘은 LG화학이 2%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그에 반해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1%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랜만에 6% 이상의 급등이 나왔네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3.7%, 카카오도 2%,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그동안 강했던 업종들이 조금 약세를 보여주었어요. 대표적으로 2차원제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모두 지수 대비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그래도 소폭이지만 4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은 계속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4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렇게 양호한 수급과 함께 주가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LG전자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많이 실렸죠. 그런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정말 압도적인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과거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많은 순매수 금액이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흐름이 좋았었던 DB하이텍 이 종목도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SK하이닉스하고 마찬가지로 수급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SK하이닉스, 크래프톤, DB하이텍,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기관의 LG전자가 조금은 독보적인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오늘 해외 증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다우지수는 0.2%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0.45%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S&P 500도 0.3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우지수는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3대 지수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미국 시장은 견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는 0.46%, 대만은 0.16%의 약세, 그리고 상해지수는 0.3%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금 안정화되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엉두를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12월 달에 미국 디폴트 이슈가 있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팩트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디폴트에 직면한다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저는 충분한 시기를 두고 해결할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아시아 시장까지 큰 변동성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하고 NFT 관련주 물론 NFT 관련주는 그 안에서 많은 업종이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왔던 업종이 있었고 또 반대로 강하게 하락이 나오는 그런 업종도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그렇게 시원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다날과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그렇게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업종이 쉬어갈 때 이번에는 조금은 새로운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저는 애플과 관련주. 오늘 직접적으로 애플과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LG전자도 7%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눌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형주 안에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우산업, 이 종목은 장 초반에 많은 상승이 나왔었지만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애플 관련주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 또 세 번째는 5G, 네 번째는 자율주행. 자, 이런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애플과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LG전자하고 현우산업, 장 초반에 비해 주가가 많이 탄력을 이뤘는데 반대로 애플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산업들, 반도체, 5G, 자율주행, 이쪽의 업종들이 정말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애플카 이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2025년에 페달과 핸들이 없는 완전 자율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애플 관련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주, 또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5G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반도체 관련주들, 연이어서 좋은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반도체 관련주를 살펴보면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소부장 기업 쪽에서 보다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MLCC 관련주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사실 자율주행 시대로 감에 따라서 차량에 들어가는 MLCC가 10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관련 종목으로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5G 관련주. 자, 5G 관련주를 보시면 제가 분류한 종목 내에서는 가장 적게 상승이 나는 것이 4%, 많게는 13%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5G 공급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마도 5G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G 관련주는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어요. 이틀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의 버라이즌 본사를 찾아가서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5G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내 통신장비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조 원 규모의 5G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자,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가 가장 강세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7종목을 분류해놨는데 한 종목씩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인포뱅크.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었고, 자율주행 플랫폼하고 커넥티드카 솔루션을 개발하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한가를 갔었던 라닉스. 이 종목은 차량과 사물을 연결하는 통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세 번째로 오비고. 이 종목도 지금 1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또 네 번째는 모트렉스. 지금 이 종목도 장중한 때는 24%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도 지금 12%, 칩셋 미디어도 6%, 텔레칩스도 4%,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애플카 이슈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가장 강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섯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여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수화학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3%, 6%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수화학은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이수화학은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원료를 공개했었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었던 주된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5개의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이 4개의 애플카라는 이슈하에서 같이 묶어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업종들이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애플과 관련주는 오랜만에 떠오른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너무나 비밀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올해 2월달에 기아차하고 현대차도 그랬었고,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슈는 될 수 있었어도 이게 연속성이 떨어졌던 재료였던 만큼 오늘은 이쪽 테마가 정말 강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는 애플과 이슈가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제는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인 만큼 같이 묶였지만 다른 시각에서 한번 내다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잠깐 상승이 나오다 죽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과 관련주를 묶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던 만큼 한번 다음 주에도 같이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데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주말이 찾아왔으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